이뻐야 상영이다. 안녕하세요. 한의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윤희근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상담에 대한 팁이라고 할까요? 재수술은 아무래도 첫 수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들 이런 거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셔요.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더 높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수술하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볼 때는 조금씩 이렇게 고치는 것들이 리스크가 적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반복될수록 그 리스크는 배가 된다. 염증이라든지 다른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자주 세게 나오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과 첫 수술의 차이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뭐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재수술은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변형이 와 있는 상태죠. 이제 변형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또 흉터살로 이제 덮여 있고, 또 예전에 어떤 원장님이 어떻게 수술했느냐,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냐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데 이제 정보가 없었는데 이런 게 들어있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가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재료를 다 썼다든지 더 이상 자가제 연골이 없다든지 이러면 늑연골을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인공물질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의 부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수술 전에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염증으로 인한 구축 이런 것들 있죠. 코가 달려 올라갔다든지 휘어졌다든지 또 흉터에 의한 또 변형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쯤은 이게 재건 성형이 포함이 됩니다. 구축이 있으면 구축을 이제 풀어줘야 되고, 염증이나 흉터살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치료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모양은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조직으로 많이 이제 돌려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모양도 개선을 이제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흉터살, 구축, 염증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도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제일 먼저 첫 수술 때 이제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수술을 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겉으로 이렇게 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뭐 CT나 이런 걸 찍어서 안에 보형물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는 할 수는 있긴 한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면 예전 수술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은 재수술 계획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물론 성형외과니까 모양이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전에 변형이 이제 해결이 돼야지 모양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흉터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바꾸기 위한 재수술도 리스크는 똑같기 때문에, 재수술은 특히나 더 이제 흉터살이 많이 있으니까 피부도 잘 늘어나지가 않고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변형이 있으면 그거는 변형으로 이제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대치는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항상 뭐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미용적인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긴 합니다. 미용적인 거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다 포커스를 힘을 집중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변형이 잘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모양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지 재수술 후에도 만족하실 수 있고 리스크를 제일 줄일 수도 있죠. 코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윤희근이었습니다.